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자들에게 정상금을 제때 주지 않아 그 피해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턴 환불을 받으려는 수백 명의 소비자들이 본사를 찾았습니다. 티메프 사태로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에게 불똥이 튀었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상장을 노린 무리한 인수 때문인데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이커머스 기업을 향한 증권가의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폭증한 데다 고성능, 고용량 낸드 수요도 크게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이달 말이면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집주인들은 그간 올리지 못했던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릴 수 있게 된 건데 이에 따라 전세 시장이 요동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5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위메프와 티몬이 판매자들에게 정산금을 제때 주지 않으면서 입점 업체들을 넘어 소비자들에게까지도 피해 범위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환불을 받으려는 수백 명의 고객들이 본사를 찾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 산업이부 이혜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메프와 티몬의 정산 지연 사태 때문에 피해자들이 본사로 찾아갔다고 하죠. 네, 어젯밤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위메프 본사로 위메프에서 상품을 구매했던 수백 명의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러 모여들었습니다. KG 이니시스나 토스페이먼츠 같은 결제 대행 업체들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기존에 결제한 건에 대한 카드 취소를 막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객들은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선 이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또 현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이 환불을 받기 위해 본사로 몰려들자 류화연 위메프 공동대표도 새벽에 본사를 찾아서 고객들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요. 새벽 3시부터 오늘 아침까지 고객들은 현장에서 환불금을 입금받았습니다. 이후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류 대표는 현장에서 이 소비자 환불 자금을 충분히 준비해서 모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요. 또 티몬과 위메프를 합쳐서 이 판매사에 돌려줘야 할 미정산 대금은 Q10 차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또 위메프는 고객이 급하게 원하는 환불을 오늘 우선 처리한 뒤에 판매자들의 지급 문제에 대응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현재까지 위메프와 티몬을 합쳐서 판매자들에게 지급돼야 할 미정산 금액은요, 정확한 규모가 알려지지는 않았는데요. 업계에서 일당 결제 추정액을 근거로 미정산 금액이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위메프뿐 아니라 티몬 본사로도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이 몰려들었는데요. 티몬 측은 현장 대응이 없어서 티몬에서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위메프로 몰려들기도 했습니다. 티몬은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환불에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정산 지연 사태가 계속될 경우에 많은 판매자들의 자금 흐름도 막혀서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요? 네, 미정산금이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입점한 업체들도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많은 자금이 물린 상태이기 때문에 도미노 파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주요 은행권에서도 티몬과 위메프의 대출 상환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해당 플랫폼의 판매자들에게 선정산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 선정산 대출은 판매자가 은행에서 판매 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서 상환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 티몬 위메프에 입점한 영세 판매자의 경우에는 자금 사정이 열악해서 이 판매 대금 정산이 제때 이뤄져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요. 이달 정산받지 못한 돈은 5월 판매불인데 6월과 7월의 판매 대금도 정산이 불투명한 상황이라 판매자들의 자금난이 더욱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네, 정부도 이제 본격적인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고 그런 밝힌 상태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그리고 분쟁 조정 기능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현 사태와 관련해서 오늘 검사 인력 6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보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현 사태와 관련해서 신용카드사들에 소집해서 소비자들이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부를 했고요. 여의도 금융감독원 내부에는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전담 창구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인 큐텐이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거래 규모 확대에 급급한 나머지 이 무리한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2달씩 걸리는 긴 정산 주기도 현 사태의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에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 주기와 시스템을 손봐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티몬,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이커머스 기업들도 노심투사하고 있는데요. 투자 심리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의 IPO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업계를 향한 투심 위축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금난. 나스닥 상장을 노린 무리한 인수가 화근이 됐습니다. 모회사 큐텐은 지난 2년간 티몬 등 5곳을 사들이며 큐익스프레스 상장을 위한 외형 확장에 나섰습니다. 무리한 몸집 불리기는 결국 유동성 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가운데 오아시스를 향한 우려의 시선이 나옵니다. 상장을 앞둔 오아시스는 11번가 인수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11번가 인수를 통해 몸집을 불려 IPO 재추진에 나선다는 목표로 읽힙니다. 오아시스는 지난해 IPO 문을 두드렸지만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부진에 상장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번가는 수년째 적자 행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1번가의 적자 규모는 오아시스가 한 해 벌어들인 돈의 10배가 넘습니다. 자칫 적자 기업을 인수해 몸집만 불릴 경우 큐텐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와 관련해 오아시스 측은 11번가 측에 인수 의향서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바 없다고 답변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IPO 재추진에 나선 컬리와 SSG닷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난해 1,000억 원대 적자를 낸 SSG닷컴은 수익성 악화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고 소비심리 위축과 경쟁 심화 속 컬리 역시 상장 고비를 바짝 쬐고 있지만 투심 위축에 이커머스 기업을 향한 증권가의 눈높이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매출 16조 원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영업이익은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있었던 2018년 이후 6년 만에 5조 원대에 재진입했는데요. 인공지능 시장 확대로 HBM 수요가 폭증한 데다 고성능 고용량 낸느 수요도 크게 늘며 1분기에 이어 호실적을 냈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SK하이닉스가 올해 2분기 고대역폭 메모리 효과로 6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 5조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공시한 2분기 영업이익은 5조 4,685억 원.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흑자 전환했습니다. 반도체 슈퍼호황기였던 2018년 2분기와 3분기 이후 6년 만에 5조 원대의 영업이익을 낸 겁니다. 매출은 16조 4,233억 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4.8% 증가했습니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으로 기존 기록인 2022년 2분기 13조 8,110억 원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순이익은 4조 1,200억 원으로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호실적은 HBM, ESSD 등 AI 메모리 수요 강세와 함께 디램과 낸드 제품의 전반적인 가격 상승세 덕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AI형 메모리 제품의 수요 증가세는 올해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AI형 서버 수요 강세와 함께 AI 기능을 탑재한 새로운 PC와 모바일 제품들의 출시로 일반 응용처의 수요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가 공급을 본격화한 HBM3E와 서버 디램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의 판매 비중이 크게 늘어나며 디램 이익 증가에 한몫했습니다. 일반 디램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낸드는 지난해 4분기부터 지속된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엔터프라이즈 SSD 중심의 판매 확대로 1분기보다 매출이 약 50% 증가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SK하이닉스는 HBM3E 12단 제품을 3분기 내에 양산하고 수요가 커지는 고용량 ESSD 판매를 확대하며 HBM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최상위 브랜드 메르세데스 마히바흐 최초의 순수 전기차 등을 포함한 최상위 모델 라인업을 출시했습니다. 벤츠 코리아는 오늘 서울 성수동 XYZ 서울에서 마히바흐 브랜드 최초의 순수 전기 SUV 모델 디 올뉴 메르세데스 마히바흐 EQS SUV와 45대 한정판 모델 메르세데스 마히바흐 나이트 시리즈를 선보였습니다. 마히바흐 EQS SUV는 최상급 럭셔리 모델의 정체성과 역동적인 SUV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4.4초에 주파하고 1회 충전 시 약 612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마히바흐 나이트 시리즈는 차량 전반에 블랙과 실버 색상을 조합한 투톤의 페인트를 중심으로 어둡고 절제된 색상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캐즘 속에서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성적을 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 생산을 늘리는 등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외 시장에서 호조를 보인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현대차가 올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45조 206억 원, 영업이익은 4조 2,791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6% 늘었고 영업이익은 0.7% 확대됐습니다. 매출액은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확대에 따른 평균 판매 단가 개선과 우호적인 환율 환경에 덕을 봤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에 따른 수요 둔화와 주요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인한 인센티브 상승 추세 등 불확실한 경영 환경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 판매, 환율 효과 등을 바탕으로 영업이익률 9% 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는 2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105만 7,168대를 팔았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0.2% 감소한 규모입니다. 그러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판매는 북미 권역 판매 호조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감소한 18만 5,737대가 판매됐습니다. 하지만 신형 산타페 등 SUV 및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이 지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선 신형 산타페와 산타페 하이브리드, 제네시스 GV8 부분 변경 모델 등
고수익 신차 판매가 본격화되며 전년 동기 대비 2% 증가한 87만 1,431대가 판매됐습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라인업 확대, 캐스퍼 일렉트릭 글로벌 론칭 등 친환경차 판매에 집중하고 SUV와 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을 통한 점유율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현대차는 주주 환원을 위한 2024년 2분기 배당금을 지난 1분기에 이어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이달 말이면 임대차 입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됩니다. 즉 4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못했던 집주인들이 원하는 만큼 올릴 수 있게 된 건데요.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에 시장을 더 자극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오는 31일이면 임대차 입법 시행이 4년차를 맞습니다. 임대차 입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법안으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들어있습니다. 최초 2년 계약에서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해 최대 4년을 살 수 있고 계약갱신 시 집주인은 전월세 인상을 기존 임대료의 최대 5%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달 말이면 갱신권을 사용한 계약의 만기가 돌아오는데 집주인들이 그간 올리지 못했던 4년치 전셋값을 한 번에 올릴 것이란 분위기가 감지돼 시장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61주째 상승 중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빌라나 오피스텔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게 영향을 미친 걸로 풀이됩니다. 입주 물량이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만 9천여 가구에서 올해 14만 7천여 가구로 줄고 내년엔 10만 가구 수준으로 줄어들 걸로 예상됩니다. 입주 물량이 감소하면 시장의 전월세 매물이 줄어 전셋값 상승을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이에 정치권에선 임대차 입법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에선 전세시장 불안 요소로 임대차 입법을 꼽으며 폐지 및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다수당인 민주당에선 전셋값 상승은 고금리로 인해 부동산 매매 대신 전세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적 요인이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서울 홍대 인근과 부산 북항 일대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만듭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를 국내에 도입한다는 건데요. 2027년까지 이곳에 400개가량의 딥테크 벤처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홍대 근처에 들어서는 K 딥테크 타운. 주변에 여러 대학과 창업지원센터, 역세권 입지를 갖췄습니다. 중기부가 프랑스 파리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캠퍼스인 스테이션 F처럼 이곳에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딥테크 기업, 투자자, 지원 기관들을 한 곳에 모으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벤처 스타트업을 본격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의 창업 인프라의 분절적인 운영을 극복하고 인프라 간에 상호 긴밀히 연결되고 협력하여 수도권과 지방의 양축에서 함께 성장하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비수도권 글로벌 창업허브는 부산 북항 내 폐창고에 조성됩니다. 이 폐창고는 지난 1978년 건축돼 보세 창고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과거 수출주도 산업화의 상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지역의 창업 랜드마크로 탈바꿈시킨다는 계획. 중기부는 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 금융, 스마트 해양 등 분야의 지역 스타트업에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활용해 집중 투자에 나섭니다. 또 롯데 등 지역 기반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연계한 개방형 혁신, 일과 놀이를 결합한 워크 엔터테인먼트 같은 지역 특화 프로그램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수도권과 지방에 이 같은 글로벌 창업 허브를 조성해 약 400개의 딥테크 벤처 스타트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유진입니다. 송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를 위한 국회의장 경총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 드리는 입법 제안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가 정신이 발휘될 수 있도록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사관계가 강성 노동운동 세력이 주도해 매우 대립적이라며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와 국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것이므로 국회 입법 중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업의 과감한 투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현행 연공형 임금 체계 개편, 연장 근로 정산 단위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우리금융그룹이 올해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고 밸류업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우리금융은 올해를 도약 모멘텀으로 삼고 리딩 금융을 위해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우리금융그룹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이 1조 7,5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2분기 당기순이익은 9,314억 원을 시현했습니다. 올해 부동산 PF 등 대손 비용 추가 적립에도 불구하고 시장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상반기 이자 이익은 전년 수준과 비슷하지만 비이자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5% 급증하며 이익 성장세를 강하게 견인했습니다. 특히 은행 부분 기업금융과 글로벌 IB 사업 확대, 카드와 리스 부분 자회사의 적극적 영업 등이 수수료 이익 증가를 견인해 전년 동기 대비 약 26%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우리금융그룹 대손 비용은 부동산 PF 관련 충당금 800억 원을 2분기에 추가 적립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5% 감소한 7,757억 원을 기록해 건실한 손실 흡수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우리금융이사회는 2분기 배당금을 주당 18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어 우리금융은 상반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업가치 제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중장기 밸류업 목표를 보통주 자본 비율 기반 주주 환원 역량 제고로 설정하고 지속가능 ROE 10%, 보통주 자본 비율 13%, 총 주주 환원율 50% 등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보통주 자본 비율 12.5%를 내년까지 조기 달성해 주주 환원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어 우리금융은 시장과 쌍방향 소통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경영진과 이사회의 IR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해외 IR도 집중해 올해 상반기 기록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 4.6%포인트 증가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푹푹 찌는 듯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복인 오늘 서울엔 첫 폭염 경보도 내려졌는데요. 당분간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저녁 내륙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곳곳으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 대부분 지역과 경북 내륙, 전북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와 전남, 경남은 오전부터 비가 내리면서 내일까지 최고 100에서 15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 33도, 청주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대체로 흐리겠고 낮 기온은 울진 30도, 강릉은 31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제주와 전남, 경남 곳곳은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에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